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4년 11월 11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간밤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다우가 0.59, S&P가 0.38, 나스닥은 0.09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은 나스닥으로 편출이 되고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로 편입이 되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만 기술주 중에 테슬라만 급등하고 웬만한 기술주들 그러니까 즉 우리 증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반도체 종목들은 큰 하락은 아니지만 소폭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왜 상승이 나오는 건 다들 아시겠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될 거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람이니까 테슬라만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종목만 활발하다.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고 트럼프 찐수혜주 단기 종목이 아니다. 우리나라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테슬라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를 보면은 출발은 좋았죠. 출발은 좋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으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은 반면 좋았어요.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확정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금투세 폐지 뉴스가 나온 뒤로 우리 증시는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은 활발할 것이다. 종목만 잘 고르면 대박이 날 것이다. 대박이란 표현까지 도깨비가 썼는데 저는 그거 아직까지 계속 유효하다. 계속 종목만 잘 고르면 증시 흐름은 내가 느끼는 증시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즉 내가 느끼는다는 것은 종목을 잘 고른 사람들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 반면 코스닥은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왜 이렇게 좋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갭상승이 코스피보다는 낮았지만은 그래도 갭상승하고 나고 코스피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얘는 잘 버텼어요. 그렇죠? 잘 버텼습니다. 종목도 활발하게 움직였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잘 움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출나게 흐름이 나온 두 가지 이유. 코스피에서 영향을 받아서 코스닥이 좋아졌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 급락이 나왔었죠.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급등이 나도 얘는 급락이 나왔어요. 자, 테슬라가 급등이 나온다 해서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거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트럼프 관련 그런 거와 그리고 또 스페이스X 기대감 뭐 이런 거 등등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금요일 날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윗꼬리는 있지만은 갭상승이 이게 3% 이상 나온 거거든요.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에코프로 관련주 애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왜 올렸을까? 리비안에 배터리 공급을 한다. 호재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말 장 끝나고 그러니까 금요일 장 끝나고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더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 핫한 테슬라 관련 스페이스 X 우주선에 배터리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 날은 반영이 안 된 뉴스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괜찮은 흐름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 에코프로 등 관련 그룹들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에도 분위기를 띄워줄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장중에는 흐름이 좋았으나 이렇게 소폭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효과라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알테오젠. 자,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큰 애들이 누굽니까? 에코프로 BM하고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급등이 나왔어요. 자, 알테오젠은 왜 급등이 나왔느냐? 최근 오를 만큼 올라서 저는 40만 원 여기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 좀 하다가 질금질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테오전이 급등이 나온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무슨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ADC도 뚫었다. 3억 달러 규모 기술 수출 계약 체결. 이 뉴스 때문에 올랐습니다. ADC란 일본 회사인데요. 일본 다이치산 교회 총 3억 달러 이렇게 4,200억 원 이걸 뚫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쭉 끌어당기면서 자 근데 알테오젠 이런 뉴스가 안 나왔어도 코스닥 종목들이 활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도깨밸류가 지수는 못 가더라도 종목 활발하다. 종목 잘 고르면 된다. 그렇다고 알테오젠 우리 회원님들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관련주도 매수는 안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종목을 지금 계속 컨트롤하고 있느냐. 재건주 컨트롤합니다. 재건주에 집중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재건주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저희 회원님들이 꽤 많이 먹은 종목. 자, 요 장대 양봉, 요 장대 양봉 두 개를 다 먹었거든요. 현대 에버다임. 그렇죠. 10월 달 20% 이상 급등했고 11월 달에도 20% 급등했고. 자, 혹시라도 아직도 못 사신 분들은 조정 시에 보라 그랬죠. 금요일 날도 쭉 빠진 듯 하더니 매수가 들어왔어요. 상승했어요. 금요일 날에도. 자, 다 똑같습니다. SY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연속성으로 계속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조정 시에 아직도 없는 분들은 매수를 하고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주는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젤렌스키 뭐 트럼프 관련해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전 이야기도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대강 시나리오를 쓰자면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0% 땅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휴전을 하게 되면은 그 20%는 러시아가 가져가면서 휴전을 하는 거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처럼 휴전선 라인을 어떻게 긁 것이냐? 그게 중요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쿄밸류는 일론 머스크 연구를 계속 하는데 현재까지 뭐 스페이스 X 뭐 이런 걸 떠나서 또 다른 것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등에 업고 뭐를 또 뭔가 추진이라 하겠지.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차츰차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미국 증시 보고 다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59, S&P 0.38, 낙스닥은 0.09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은 자, 인텔부터 그래.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인텔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크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인텔 이렇게 약보합해서 마감이 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도 반도체 종목이죠. 1.33% 빠졌고 자 쓰리봉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네. 쓰리봉에서 만들었고 암도 보겠습니다. 암도 보시면은 이렇게 2% 하락을 했습니다. 대개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쓰리봉 정도 돼요. 쓰리봉 정도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엔비디아만 쓰리봉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잘 가다가 일단은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다. 다우 지수로 편입되고 나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다. 아직은 힘 빠졌다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하루 정도 힘이 빠진 거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보시면은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테슬라만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기대감 다른 재건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캐피탈라 전날 급등에 이어서 3.64%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0.03%뭐 큰 조정은 아니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재건주들이죠. 재건주들 목요일 날 급등이 나고 금요일 날은 하루 정도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재건주들은 이렇게 쉬어갈 때 아이고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분들은 분위기 봐가면서 조정받을 때 분할로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정리를 하자면은
자, 미국 증시 지수는 다 잘 올랐습니다. 잘 올랐고 웬만한 종목들도 잘 올랐지만은 기술주들이 테슬라만 빼고 대표적인 기술주들은 소폭 하락을 했다. 이 정도로 분위기를 보고 뭐 나쁘게 끝났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른 만큼 쉬어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은 그렇게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추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면 박스권이죠. 그렇죠? 2600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2600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주일 이상 2600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50 밑으로도 잘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금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끝나고 이번 주 물량 금요일 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단은 2600 위에는 나와 있지만은 강력하게 위로 배팅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만 하루만 놓고 봐서는 오히려 하락에 더 배팅하는 아래쪽으로 배팅하는 물량들이 더 나오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뭐 급락이 나오는 그런 배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뭐 지나고 나서 이야기지 그렇죠?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자 종목은 활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드리면서 우리는 종목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지수가 어? 올라갈 줄은 알았는데 힘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2600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효과는 뭐 삼성전자 효과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듯 하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큰 매도량을 나오면서 내려뜨리는 것은 아니고 금요일 날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지만은 엄청나게 큰 물량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종목만 잘 고르면 좋은 수익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목요일날 39만 주 팔았고 금요일날은 150만 주 팔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장 초반 스타트에는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외국인은 아니니까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진 않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가 아, 쌓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멈추게 만들고 있다. 이런 흐름입니다. 자, 하이닉스 반면 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기관이 같이 들어온다는 게 좋은 거죠. 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계속 분위기가 틀리게 가고 있는데 야, 오랜만에 20만 원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0만 원 그 자리에서 계속 눌렸었거든요. 계속 눌렸었는데 이렇게 19만 원대 계속 마감이 됐었는데 드디어 금요일 날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현재 무료 포트폴리오 종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말을 했듯이 남은 물량은 우리가 요 19만 원, 3천 원, 5천 원 사이에서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 올매도는 한 거 아니니까 나머지 물량은 종가 기준으로 19만 원만 안 깨지면 계속 들고 갈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금요일 날 이렇게 20만 원 위에서 끝났습니다. 계속 들고 가면서 하이닉스는 수익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죠? 뭐 코스피 차트처럼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현대차가 최근에 힘이 없는데 오늘 요 자리를 지켜주느냐.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분위기 지금 안 좋아요. 지수를 끌어당길 분위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있어. 대형주 중에 어떠한 종목 하나라도 같이 하이닉스를 뒷받침해줘서 상승이 나와야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계속 2550을 지켜줄 텐데 그래서 현대차를 들고 나온 겁니다. 현대차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수를 보시는 분들 위해서 현대차 흐름을 봐야 되지 않느냐. 삼성전자가 만약에 상승을 못한다면 하이닉스는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금융주, 대형주와 그리고 현대차가 잘 버텨야 되는데 현대차 흐름을 유심히 잘 봐야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서서히
거의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켜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요 흐름을 보면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게 헤드앤숄더예요. 이런 게 헤드앤숄더. 도깨비밸류가 최근에 현대차 매수 타이밍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우리 좋은 수익으로 매도하고 나오고 나서 현대차 매수 타이밍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최근 몇 달 동안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걸 보세요.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꼭 이런 헤드앤숄더 나오고 나서 좋은 종목 흐름 나오는 거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자, 헤드앤숄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어깨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우지수는 어깨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고. 그렇죠? 자, 어깨 크기가 다 만들어지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요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줘야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현대차는 요 자리 20만 원 지켜주느냐 여기서 어떻게 잘 비벼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겠다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힘없을 때 현대차가 20만 원 버텨주면서 하이닉스랑 같이 올라서야 코스피 지수가 잘 버티면서 올라갈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간 흐름이 나오면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지 오늘부터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떠나서 우리 증시, 자, 테슬라 관련 2차 전지 종목들은 테슬라 관련해서 올라간다기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잭팟을 연속으로 터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 따라 가는지 보면서 본인이 2차 전지 들어가고 싶으면 손절 라인을 쩌슷하게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건주는 마음 편히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해서 분명히 또 한번 급등이 나올 거 기대하니까 마음 편히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소형 원전 그런 종목도 괜찮을 것이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우주 관련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데 도깨밸류는 그들 종목보다도 분위기상 흐름상 재건주가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밸류였습니다.